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퇴직연금 계좌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전부 예적금에만 넣어두고 계신 건 아니시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금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고 있고 수익률 높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퇴직연금 계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49.3조 원이 증가한 431.7조 원이고요. 이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에 최초로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라고 합니다. 증감률을 보시면 매년 10%가 넘게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221조 원이었으니까 약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이 어떤 제도 유형에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제도 유형은 DB형입니다. 214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C형, 그리고 IRP인데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시면 DB형이 4.5%, DC형이 16.8%, IRP가 30.6% 증가를 보였습니다. 우측에서 제도 유형별 적립금 비중 변화를 보시면요. 현재 DB형의 적립금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IRP 계좌의 경우 꾸준히 납입액이 증가하여 2년 연속 30% 이상씩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이 있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은 만기까지 보유를 할 경우 원금 및 약정한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은행 예적금, ELB, RP, 채권 등이 있고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안정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투자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펀드, TDF, 리츠, ETF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고요.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에서 82.6%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4%가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역시 추이를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실적 배당형의 비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볼 때 단순히 예전에는 원금을 지키는 저축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투자로 굴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DB, DC, IRP 할 거 없이 모든 제도에서 원리금 보장령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DC나 IRP 계좌 같은 경우는 DB형 대비해서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더 적극적인 운용 의지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는 적립금은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 35.8%가 예적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9%가 보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LB가 7.9%이네요. 하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의 규모 증가율은 갈수록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에 들어가 있는 적립금은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85.5%가 집합투자증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3.3%가 회사채, 1.2%가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모펀드나 ETF와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말 적립금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7개의 공모펀드와 ETF 종류인데요. 먼저 공모펀드를 보시면 TDF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DF란 은퇴 시점에 맞춰서 펀드 안에 들어있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해가며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여기 TDF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나의 은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은 늘리는 형태로 자동 운용됩니다.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관련 상품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연수익률이고요. 공모펀드보다 ETF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의 규모는 공모펀드나 ETF 둘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더 저렴하고 거래가 용이한 ETF를 더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적립금이 어떤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은행에 50% 이상, 절반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순입니다. 전년 대비 은행은 14% 적립금이 증가했고요. 증권은 19.8%, 보험은 4.6%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ETF 종류가 많은 증권사로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역별 실적 배당형 추이입니다. 모든 권역에서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지기는 했지만 수치 자체는 높지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증권에서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다른 권역에서는 아직까지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10% 내외로 크지 않은 수치입니다. 금융 권역별로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 10%는요. 1등에서 10등까지의 평균이 아니라 100명 중 10등에 위치하는 가입자의 수익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증권사이고요. 전체 적립금 중 거의 90%에 달하는 비중이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DC형이 19.8%, IRP가 무려 29.4%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은행 같은 경우도 IRP 계좌에서는 84%가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9.3%입니다. 즉, 수익률 상위 10% 정도 되는 가입자는 권역 평균 대비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꼭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투자하는 분들이라도 실적 배당형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2024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4.77%인데요. 각 제도 유형별로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DB형이고요. DB형 전체 가입자가 100명이라고 할 때 10등에 위치한 가입자의 수익률은 3.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명 중 1등의 수익률은 5.6%이고요. 이 자료를 통해 본인의 2024년 DB형 계좌 수익률과 비교하여 내가 상위 몇 %에 속하는지, 나의 투자 성과는 어땠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DC형 가입자 100명 중에서 상위 10등의 수익률은 4.7%입니다. 1등은 22.7%로 앞에서 살펴봤던 DB형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IRP 계좌의 경우 상위 10등의 수익률이 12.5%입니다. 1등은 무려 33.2%이고요. 여러분의 2024년 IRP 계좌 수익률은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상위 10%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과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제도 유형별로 수익률 분포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DB형의 경우 85.3%에 달하는 대부분이 수익률 2에서 4%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계좌의 경우 2에서 4%는 53.7%이고요. 5% 이상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의 비중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도 유형별로 연간 수익률 추이도 한번 살펴보면요. 파란색이 DB, 회색이 DC, 노란색이 IRP입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DC와 IRP 계좌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23년, 24년 굉장히 장이 좋았습니다. 연간 수익률 우뚝 솟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022년 1월 1일에 100을 각 유형에 투자했다고 하고 목돈을 한 번에 거치했을 때 누적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 표만 봤을 때는 IRP 계좌의 수익률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해에 마이너스로 시작한 다음 크게 올라도 3년차 누적 수익금을 보시면 DB의 성과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연평균 수익률로 하면 DB가 3.45%, DC가 3.31%, IRP가 3.1%이고요. 여기서 또 한번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하락장을 크게 맞아버리면 계좌 복구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22년에 한 번에 목돈을 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이 빠졌을 때 물타기, 적립식 매수를 더해서 평단가를 낮춰야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누적 총 수익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별 연간 수익률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22년 하락장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마이너스 14.2% 기록했고요. 원리금 보장형 같은 경우는 1.83% 수익을 받습니다. 확실히 하락장에서도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원금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적 배당형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3년간 누적 총 수익률을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이 9.87%일 때 실적 배당형 상품은 6.87%로 더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 타이밍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도 유형별 운용 방법별로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2023년, 24년은 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DC형, IRP형,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한 계좌의 수익률이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권역별 연간 수익률, 앞에서 보셨다시피 증권사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수익률 분포가 4% 이하 구간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증권의 경우 연간 수익률 10% 초과하는 비중도 3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증권사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증권사로 이전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수익률 현황을 보셔도 DB보다는 DC와 IRP 그리고 원리금 보장형보다는 실적 배당형의 성과가 더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서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상품들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자꾸 은행보다 증권사를 더 추천드리냐면 물론 증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더 많기도 하지만요. 수수료도 은행 대비 더 저렴합니다. 우리가 이왕 똑같은 상품을 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 수수료가 낮은 곳에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 성과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쌓은 퇴직연금을 어떤 형태로 수급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 기준이고요. 전체 계좌 중에서 87%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가셨고요.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13%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연금 수령 비중이 10%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점차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시금 수령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계획을 짜야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훨씬 높지만 금액으로 보면 총 수령 금액 중 57%가 연금 수령에 해당하고 43%가 일시금 수령에 해당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1억 4,700만 원이고요.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1,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적립금의 규모가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 중 77.8%가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하셨고요. 여기서도 또 한번 요즘 월배당 ETF가 인기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미 수천만 원이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디서 운용하고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만으로도 수익률이 최대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좌를 방치해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잘 굴려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도저히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똑재전자책 참고를 해두셔도 되고요. 제가 앞으로도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쉽고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